저는 지금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허추 부부묘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독특한 성물들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잠깐 와서 살펴봤는데 진짜 독특하네요. 저의 주 전공이 석조미술인데 석조미술의 연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게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진짜로 그 시대의 양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특수한 성물들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에 의하면 이곳이 허추 부부의 묘인데요. 묘비를 보면 아래쪽이 진양 강씨 부인의 묘고요. 위쪽에 있는 무덤이 허추의 무덤인데요. 부인의 무덤에 있는 성물들이 조금 더 잘 남아있고 남편에 남아있는 성물들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유사한 양식으로 약간의 차별성을 두면서 성물들을 조성을 했네요. 아주 재밌는 성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래가 드문 그런 성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내판에 의하면 현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선 전기의 인물이었던 허추와 그의 부인 진양 강씨의 무덤인데 현재 묘비, 상석, 망두석, 망주석이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성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총 9점의 원래의 성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무덤이지만 당시 성략적인 유교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성물들이 조성이 됐고요. 성물들이 아주 독특하고 화려하고 아주 차별적입니다. 특수합니다. 희귀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무덤이라고 볼 수 있죠. 허추는 1455년에 출생을 해서 1521년에 사망을 했네요. 공간이 김해고 참봉을 지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현재 남아있는 성물들이 아마도 허추가 사망한 직후에 세웠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조선 전기의 성물들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선 전기에 이와 같이 독특한 성물들이 조성이 됐다는 게 주목이 됩니다. 아주 특징적인데요. 무덤을 보면 봉분이 있고 봉분 좌우에 이와 같이 성물들이 있는데 원래의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무덤 좌우에 이와 같이 독특한 망주석 또는 망두석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망주석 형태의 성물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조각을 했습니다. 바닥돌을 그대로 놓고 바닥 상면에 이와 같이 독특한 동물 형상을 조각을 했는데요. 명확하게 어떤 동물이라고 명칭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동물 형상을 이와 같이 앞뒤로 새기고 그리고 한가운데 사각형 대석을 마련해서 팔각 형태의 망주석을 올렸는데 이 망주석도 이와 같이 상부에 사각형입니다. 독특하게 문양을 새겼는데요. 연화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엽형 문양으로 볼 수도 있는 아주 독특한 문양입니다. 조선시대에 성행한 그런 문양이죠. 그리고 그의 고지를 올렸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이렇게 넓적하게 문양을 표현하는 넓적한 형태로 꽃잎이나 잎 문양을 표현하는 그런 무늬가 성행을 하는데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돌로 쥐주부하고 꼭대기 이런 걸 망주석에는 염이라고 하는데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이 동물의 형상이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뒤쪽에 꼬리하고 다리가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머리가 있고 갈퀴가 아주 넓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귀부가 아니고 사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저 동물상의 명칭을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호칭을 했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런 동물상을 바닥에 받침돌을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대편에도 동일한 성물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넓게 대석을 마련하고 같은 돌의 상부에 이와 같이 동물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사각형 대자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올렸죠.
반대편에 있는 동물상과 마찬가지로 길게 갈퀴형 문양이 머리 들어있고 앞쪽에 이와 같이 눈과 코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형상입니다. 한가운데는 망주석은 지주는 팔각형이고요. 꼭대기도 마찬가지로 하엽형, 넓적한 그런 문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아주 독특한 그런 성물이네요. 일부 파손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독보적인 희귀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성물을 봤고 수많은 묘지에 있는 성물들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물들은 또 처음 봅니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성물의 양상을 알아야 그 시대에 만들어진 성물들의 전체적인 형식이나 양식 또는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적인 성물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묘지의 성물을 보기 위해서 귀에 있을 때마다 답사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특이한 이런 성물들을 보게 돼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성물 연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묘비인데요. 이와 같이 독특한 형태의 귀부를 마련했습니다. 새끼 귀부기 같이 생기고 보이네요. 새끼 거북이 형상을 취한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은 귀부의 형상을 외곽에 따라서 돌을 뭐라고 할까요? 형상에 따라서만 조각하는데 이와 같이 받침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쪽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부재어 그러니까 원석의 상면에 이와 같이 기부를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마련해서 비자를 마련해서 그 위에 이와 같이 비신을 올렸는데요. 이 비신과 현재 개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수부가 한 돌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용 문양도 있고 구름 문양도 있고 이와 같이 꼭대기에는 같은 돌로 조성을 했는데요. 보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네요. 아주 재밌는 그런 성물입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성물들이 현재 부인의 무덤에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바로 허추의 허공에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비슷한 조형 기법과 양식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부분에 세워진 이 기둥 형태의 독특한 성물 표석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망주석이 어떤 변형된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부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취석 수법이나 양식 이런 것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큰 시기적인 편차 없이 마련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남편께 먼저 마련되고 그 장인에 의해서 약간 뒤에 부인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저런 형태의 독특한 동물상의 형태의 이런 성물들을 마련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향 좌측은 남아있지 않아서 새롭게 조성을 해서 세웠고요. 향 우측에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보시면 이와 같이 여기는 귀부를 정확히 마련을 했습니다. 아주 간략한 치석 수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세한 측면은 조금 떨어지지만 거칠고 또 세부적인 조각 기법으로 와서 조선 전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는 귀부 아래에 귀신이 아주 높게 조성이 되고 발 모양도 전방을 모두 거의 대부분 향하고 있고 귀신 그러니까 귀갑 아래의 귀신이 높게 표현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귀두의 방향을 공분을 향하도록 우로바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부 상부에 이와 같이 홈을 마련해서 지주부를 올렸고 그 위에 동일한 문양의 하엽형 문양을 장식을 해서 문양을 새겼고 그 위에 보주를 올렸습니다. 하나의 돌로 마련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귀부에 기둥을 올린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현재 경주에 청룡사지가 있는데 청룡사지에 귀부만 있고 상부에 작은 홈들이 있는데 그 귀부가 과연 어떤 용도일까? 그러니까 비를 세운 용도는 아닌데
어떤 용도일까가 궁금한데,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시기적인 편차는 있지만 그 기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추정하는데 약간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유래가 드문 그런 독특한 기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파손이 심해서 명문은 남아있지만 이와 같이 비신 상부의 하엽형 문양이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양은 조선시대에 와서 유행한 문양입니다. 조선시대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문양들이 유행을 하죠. 중국에 가면 각종 비나 다양한 성물에 이런 문양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런 성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나라와 교섭이 이루어진 고려 말기부터 특히 조선시대로 와서 유행한 그런 문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진주에 있는 허추 묘역에 있는 성물들 아주 독특하고 희귀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석조 미술사의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질적인 이색적인 그런 성물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성물, 석조 미술사 연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됨을 이 성물들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연구는 끝이 없다는 것을 이 진주에는 허추 묘역에 있는 성물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